오늘 미국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나스닥만 플러스로 끝나고요. 나머지 것들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좀 후반부에 밀려 내려오면서 끝났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여지가 없고. 그나마 나스닥은 머리를 끝에 든 게 그나마 다행이고, 다른 것들은 아예 내리꽂으면서 들었다 내리꽂으면서 끝났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엔. 나스닥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나스닥 100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60 깨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그 실적 발표 때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등이 좀 셌거든요. 장 후반부터 어제 반등한 거 보여드렸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힘을 구글 그렇게 못 쓴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 대장주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오르질 않았고, 혼조세가 센 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식들 얘가 그 많이 떨어진 것들이거든요. 이번 뭐그 시장의 주식 하락 강도가 상당히 세요. 이거 저희 한번 보면 여러 개가 아주 난립니다. 난리. 업종 구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움직인 걸 보면 여러 가지로 난리를 치고 있다. 미국 시장이 움직인 걸 보면은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얘가 분기 전분기보다 거의 예금 잔액이 40% 이상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도 SVB처럼 파산 절차를 거치고 다른 쪽 은행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연준에서 미국 연준 쪽에서 작업을 해서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질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연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BTFP라고 하는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그거 매입해가지고 시장가가 아니고 장부가로 대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현금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들이 지난번에 급등한 이후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난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움직임의 변동성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주간 단일 19일 날 발표이기 때문에 이 뒤 발표가 안 나와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난리긴 한데 5월달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그 내구재 주문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분 이 마이너스 0.2% 예측하던 게 0.3 나왔고, 전체로 보면 뭐 0.7 증가할 게 3.2로 나왔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 국방 쪽을 빼면 더 많은데,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비국방 관련된 제품 중에서 항공기를 제외하게 되면 0.4 감소입니다. 즉 항공기 주문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구재가. 제품 구매 중에서 항공이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구재를 늘렸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로 아닌 것 같고, 느낌이. 또 한 가지는 유가나 이런 것들이나 구리 가격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가가 74달러대로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사우디하고 UAE나 이런 그 자발적 감사한 이후에 유가가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80달러를 넘겼는데 최근 보면 아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툭 떨어졌죠 오늘.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도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히 이제 급등했다 내려오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참. 여기 보면 미국의 이거는 미국의 그 전체 재고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쿠싱 지역만의 재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고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석유 재고가. 이거 석유 재고입니다. 미국에. 이 석유 재고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 감소하고 있으면 유가가 올라가 줘야 되겠죠. 재고 쌓이는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재고 감소에도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 베팅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사우디나 UAE가 감산하면서 뭐 다시 1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항상 그 에너지만 나오면 설레발치는 골드만삭스 얘기가 있었지만, 그 얘기는 허상이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미국 지표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완전히 수그러든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그 물가 상승률은 내려오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그 소비자 기대치는 살짝 반등했거든요. 네,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끄집어낸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2월 3월 달 들렸죠. 그다음에 이게 뉴욕 연준입니다. 뉴욕 연준도 보시면 내려오다가 들렸습니다. 3월 달에 마지막에. 그다음에 요게 미시건 대학교거든요. 미시건 대학교 이건 3개월 이동 평균선이고 여기가 월간인데 여기 보시면 4월 1일자 발표가 내려오다가 들렸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는 살짝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심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5월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러기보다는 한 번 더 올려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다만 이제 연준 기준금리는 한 번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S&P 지수 기술적 지표 보면 얘가 여기 다 걸려서 지금 아래로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ACD 시그널선 치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거는 그 스타캐스틱 치고 시그널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머니플로우는 지금 내려오다 살짝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저거거든요. 추세 지수, 트렌드 지수인데 이 두집힌 상황입니다. 지금 긍정과 부정 쪽이 그 추세가 두집혀서 아직 그 긍정 부분의 강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는 누그러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추세가 강화되면서 이제 늘어나겠죠. 추세가 이제 강화 쪽으로 내려가겠죠. 이거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있겠느냐. 제 생각엔 지금 없을 것 같거든요. 기업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난리치면서 그게 전체 시장으로 번지지는 못하고 일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머리 바짝 들고 시장 자체는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지수 자체가 작동을 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향후에는 추세가 약화 국면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달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연장 부분의 이슈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CFT 거래 관련된 문제 때문에 차익거래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시장을 짓누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리퍼블릭 뱅크 때문에 이게 뭐 난리를 친다는 게 그게 아예 아랫방으로 세차게 내리꽂는다기보다는 상승 강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지는 못하는 걸로 움직이는 거죠. 말 나온 김에 CFT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어제 그 하락한 거 보면 이제 내리 하락한 거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코스닥을 놓고 보면 여기 뭐 그 선광 뭐 한 8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8개 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방까지 하고 여기 있는 그 선광까지 보면 주식을 보면 이게 이렇게 튈 수 없는 업종이거든요. 이거 보면 서울가스 가스 유틸리티잖아요. 이거 서울가스나 대성이나 이것도 가스죠. 그다음에 이 삼천리나 이거 저 에너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정적으로 이게 유틸리티 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무엇인가에 투자해서 이 폭발적으로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 모멘텀이나 이런 게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여기 보면 성광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거든요. 얘도 역시 유통업종, 그러니까 운송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도 지금 뭐 BDI 지수나 컨테이너 지수나 이렇게 다 급락한 상황에서 화물 운송 운임이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세를 계속 밀어올리기는 어려운 주식들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들여다보면 얘 보시면 이거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 이게 장기적으로 수년간 있었던 펍배수가 지금 10배짜리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100배, 120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은 기업이거든요. 발생하는 일이
이런 기업들을 들어간 건 정말 묻지마 투자를 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제 생각에는. 안타깝긴 하지만 선의의 투자자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이 없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일이 터지고 있는 이유는 작전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CFD 거래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계약 있죠. 예. 계약에 대한 그 차액만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자산을 사는 게 아니고 파생 상품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를 지금 현재 야기하는 거는 얘가 보시면 밑에 보면 그 증거금이 있는데 증거금이 10%만 가지고도 이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10배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시 증거금이 그러니까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탁 증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지 증거금하고 위탁 증거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거래가 시작돼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고 있다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가격 내려오는 게 유지 증거금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유지 증거금 밑으로 내려가면 마진콜이 들어와요. 그 종가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12시까지인가? 그거를 메꿔야 되는데 그 부족 부분을 유지 증거금까지만 메꾸는 게 아니고 위탁 증거금까지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메꾸면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일 이렇게 깨지고 있는 이유는 연일 주가 지금 세체 차트를 보면 하한가 이틀 연속 맞은 것 같거든요. 하한가 한번 세 번째 맞았네요. 하나, 둘, 셋, 3일 맞았죠, 하한가. 3일 맞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3일 내내 지금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폰지 피라미드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주식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주식을 또 더 많이 사줘야만 누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번 피라미드 구조로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번 가격을 올리면 그 밑단에 있는 사람이 사놓은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제일 후반부에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리는 입장에서 두들겨 맞은 거죠. 근데 끝자락에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초반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그 주가가 날아가면서 난리를 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작전 세력들이 이런 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들도 만약에 들고 있었다 그러면 반대 매매 때는 그 계좌에 있는 모든 주식들을 전부 다 반대 매매를 때리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한가를 두들겨 맞는 게 일부 그러니까 일부 주식들에만 이렇게 쏠려 있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여파가 다른 쪽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마무리 단계 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기 예를 들면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EPS가 225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4만 원대까지 가 있으면 이게 펍에서 몇 배라는 얘기입니까? 밑에 내려가 보면 이 과거 펍에서는 보면 5배, 9배, 10배 이 정도의 레벨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 때까지 밀려 내려가야만 정상인 거예요. 아직도 한참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전고점 여기 가면 엄청나게 버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진입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개별 주식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기업의 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고 데이터나 이 산업의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고 함부로 그냥 진입하는 건 좀 위험한 거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수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섹터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갖고 투자에 활용을 하셔야 될 지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잡스러운 소리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